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주간을 맞아 전국에서 추모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도 광주 시내 곳곳에서 추모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선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과 충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자체가 농공단지를 조성한 이후 입주업체 관리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것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중도 탈락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5월이 찾아왔습니다. 5.18 주간을 맞아 5월 영령을 추모하려는 발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광주 시내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추모 행사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선생님과 함께 5월 영령을 찾은 어린 학생들은 헌화하고 묵념하며 그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5월지기 강사로부터 민중항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민군의 대변인 역할을 하시다가 결국은 마지막 군부가 광주를 탄환할 때 도청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열사들의 묘지도 둘러보며 5.18에 대해 알아갑니다. 저희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도 들고 뭔가 죄송한 마음도 약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5.18 주간을 맞아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광주 곳곳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는 지난 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전국 각지의 기자들을 초청해 5.18 강연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등의 역사 기행을 열었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17일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5.18 행불자 이창현 군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예정이고 5.18 사적지 걷기와 5.18 청소년 문화제 등의 행사를 통해 5.18의 내실화와 전국화를 쾌할 계획입니다. 5.18 행사위는 몰입형 공연으로 진행되는 전야제 행사와 민주평화 대행진, 전국 노동자 대회 등을 통해 하나 되는 5월을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저희들도 보답도 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이 정신을 더더욱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승을 해야 되겠다는. 또 15일부터 19일까지 전통시장 점포와 빵집 등 광주 138개 점포에서 최대 18%의 특별 할인 행사도 진행되고 5월 18일에는 광주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료로 운행합니다. 한편 2년 연속 대통령실 인사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거 데리고 5.18 기념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도 기념식에 참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날이 좋겠습니다. 황사먼지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깨끗하게 드러났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이렇게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25도로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026년 국제행사로 치러지는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2년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행사 기간이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달간 진행되는 만큼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과제입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6년 9월 초에 개막해 2달간 진행되는 여수 세계 섬박람회. 박람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전시관 배치, 운영 프로그램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이 2배로 늘어난 만큼 기본 계획도 수정해야 하는데 관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콘텐츠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본 계획상에는 섬과 해양 등을 영상을 통해 보여주는
미디어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경쟁력이 떨어지고 차별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미디어 아트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증강 현실에 먼저 체험하고 나중에 우리 박람회 때 와서 실제 그 섬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도 예산 확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섬 박람회 총 사업비는 248억 원.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20억 원은 입장권 판매 등 사업 수입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늘어난 행사 기간과 콘텐츠 보강 등을 고려하면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여수시는 100억 원 정도의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다양한 연계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지금 30억 정도 특별교부세를 받았거든요. 저희도 그 정도에 준해서 특별교부세를 충분히 받고 또 시비를 투입으로 해서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2년을 앞둔 오는 10월 69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여수시와 조직위원회는 차질 없는 행사 준비를 위해 조직 승인을 앞당겨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농공단지는 조성 이후 입주업체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공무원들은 전임자만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70개 농공단지에 없었던 관리 계획들이 세워진 건 지난 2022년 전후. 1999년 만들어진 농공단지 개발 시책 통합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농공단지를 지정한 뒤 관리 기본 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입주 대상 업종과 자격, 지원 시설의 설치와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농공단지들이 대부분 이 같은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뒤늦게 수립했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법령 자체 막 과태료를 매기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그런 거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막 하는 게 당연한데 해야 한다고 적혀 있으니까 의무 규정이긴 한데 그거에 따른 페널티는 지금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뭐 지키라고 만든 법령을 공무원이 어겼지만 처벌은 안 하는 이상한 잣대. 처벌 규정이 없어도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아전인수식 해석을 통해 전라남도는 계획을 세우라는 공문만 보냈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관리를 이렇게 하라는 그런 거라 그렇게 해서 관리 기본 계획이 없으면 이제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이 되는 거죠. 지난 30년 사이 지자체와 전라남도 등에서 농공단지 담당자는 수없이 변경됐지만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라도 계획을 세웠으니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책임에 피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상황. 과거의 잘못을 전라남도가 뒤늦게라도 자체 감사와 처벌을 통해 바로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고법 제1행정부 양영희 수석판사는 캄보디아인 A씨가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국내에 머물며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귀국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해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이 가입한 정당이 캄보디아 독재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어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지난 2019년 난민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거나 은행 업무를 보는 평범한 일상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일상 곳곳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이들에게 우울감 등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음 건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서희령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장애인 자립체험홈. 70대 중증 지적장애인 김객기 씨가 스스로 장바온 식재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계란 같은 거 다 사가지고. 학대 피해를 겪다 구조된 뒤 시설에 살던 김 씨는 7개월 전부터 체험홈에 살며 자립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체험홈에는 이렇게 아직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생활지도 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혼자 밥 짓기는 물론 때 맞춰 청소까지. 자신감이 생긴 김 씨는 이번 주말 임대주택으로 이사해 완전한 자립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내 맘대로니까 내 맘대로요. 바깥에 나가겠다 난 나가고. 앞으로 뭐 하면서 살고 싶어요? 앞으로 현상 독립이니까 이제 거기서 잘 살아야지 이제요. 하지만 김 씨처럼 스스로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는 동료 장애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15.7%는 삶 속에서 지속적인 우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장애인보다 7.2%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우울,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됐습니다. 카페와 은행 이용 등 평범한 일상에서 느껴야 하는 무력감과 장애로 인한 여전한 사회적 차별인식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고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 그 무의식 중에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충북 청주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숨졌고 지난 3월 진도에서도 지적장애 학생이 숨지는 등 우울감으로 인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자립체험원뿐 아니라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발달장애인을 동료 장애인들의 상담사로 고용하는 등 지역마다 다양한 대책이 시도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계속 물어보면 그분이 화낼까 봐 하고 말 못하겠다고 그렇게 센터에 와서 진짜 함께 말해보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취업교육 확대와 안정적인 고용 지원 등 사회에 직접 참여하고 교류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중도 탈락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 따르면 2022년 지역 대학 신입생 2만 1,800여 명 가운데 11.8%인 2,570명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지난 2021년 9.7%, 2020년 6.4%였던 신입생들의 중도 탈락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도 탈락의 사유로는 자퇴가 54%로 가장 높았는데 시민 모임 측은 일부 대학에서 학생 충원률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타낸 경우도 있다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전북 익산에 입점을 확정했습니다. 익산시 왕국면 일대 800억을 투자하는 협약을 맺고 2026년 개점을 선언한 건데요. 익산시는 투자 확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 차례 투자가 취소된 바가 있어 조심스런 표정입니다. 전주문화방송 조수영 기자입니다. 호남 고속도로 익산 나들목에서 3km가량 떨어진 한 공터. 시멘트 공장 바로 옆에 넓은 부지가 미국계 대형 할인마트 체인 코스트코가 점 찍은 땅입니다. 코스트코 측은 이곳 일대 3만 7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5개가 넘는 규모로 마트는 물론 장거리를 이동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유소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호남권에 처음 둥지를 틀게 될 코스트코 입점에 종지부를 찍는 투자협약식이 열린 익산시청.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저희가 익산시에 입점해서 할 수 있는 더욱 많은 것들을 잘 준비하고 800억대 투자 발표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혹시라도 계획이 틀어지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항상 호사 담아라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결대했다고 그러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굳이 몸을 사리는 이유는 입점 계획이 지난해 한번 백지화됐기 때문입니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행정 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한 게 결정적 이유. 소극적인 행정 때문 아니냐며 익산시에 책임을 묻는 여론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대체 부지를 직접 물색하는 등 전방위적인 설득에 나섰다는 게 익산시 설명.
올해 착공해 2026년 설 명절 전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고 특혜 시비를 무릅쓰고 40억 원에 이르는 투자 보조금을 코스트코에 지원할 조례까지 마련했습니다. 특히 많은 자치단체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좀 남들보다 앞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어져야 된다. 다만 코스트코 측이 부지 매입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이라 변수는 여전합니다. 7년 전엔 전주 에코시티 입점을 추진하려다 전주시와 일부 소상공인의 반대에 계획을 접었던 적도 있습니다. 익산시는 코스트코 입점으로 영향이 불가피한 업종들을 분석해 맞춤 대책을 마련하고 코스트코 측과 상생 협약을 맺는 등 여론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충남 부여군은 지역화폐 선도 지자체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인구수보다 지역화폐 가입자 수가 더 많고 전국 최고 수준의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을 연 6천억 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여군의 한 전통시장. 점포마다 지역화폐인 굿드레페이 결제용 QR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5년 전 처음 도입한 굿드레페이 가입자 수는 현재 7만여 명. 부여 군민 6만여 명보다 10,000명 더 많고 가맹점 수도 3,400여 곳에 달합니다. 시행 초기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꾸준히 10%가량 인센티브를 준 덕분입니다. 물가도 이제 상승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상승은 많지 또 주니까 주니까 이제 도움이 되죠. 또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카드 수수료 제로, 가맹점 간 재사용 등 다른 지자체에 없는 새로운 방식도 성공 비결입니다. 무슨 물건을 살 때 다른 옆 가게에 가서 구매를 할 때도 굿드레페이를 사용하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붙습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성공 사례로 평가받아온 굿드레페이가 최근 행정안전부 공모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 11억 4천, 군비 7억 6천만 원을 합쳐 하반기부터는 지역 화폐를 통한 직거래 플랫폼과 배달에도 나섭니다. 또 3번 구매에 한 번씩의 5% 캐시백 제공 등 흥미로운 마케팅도 벌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연 45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가입을 유도해 가입자 수를 40만 명으로 늘리고 연간 사용액도 현재 1,000억 원 수준에서 6천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굿드레페이만 잘 사용해도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를 700 내지 800개를 기업 유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여 지역 경제에 사활이 걸려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이를 위해 부여군은 오는 7월 개막하는 연꽃축제 등 백제 관광과 연계한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농민들은 걱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쌀값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는 미국 처리장마다 벼 재고량도 크게 늘어 쌀값 폭락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충북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파랗게 싹을 틔운 모가 가득한 모판을 부지런히 이양기에 옮겨 싣습니다. 이양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푸릇한 모가 가지런히 심어집니다. 올해도 별탈 없이 풍년을 기대하는 농민의 마음은 한결같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쌀값은 걱정입니다. 농사 지으면 힘들고 돈이 안 되니까 사실은 돈이 되면은 재미라도 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 짓던 거 하던 거니까 하는 거지. 실제로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개월 사이 하락폭은 무려 13%. 80kg으로 환산하면 지난 5일 기준으로 19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쌀값 하락과 늘어난 쌀 재고로 농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국 농협의 쌀 재고 물량은 99만 6천 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9.3%가 더 늘었습니다. 결국 쌀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시장 불안감에 지역 농협마다 재고 보유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저가 판매 경쟁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통합 RPC에서는
투매 현상이 벌써 나왔어요. 저가로 지금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전라도, 충남 점점 경쟁을 하다 보면 더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쌀 소비도 해마다 줄면서 올해도 쌀값 폭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농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담양 대나무 축제가 중록원 일원 야외 무대에서 오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대숲처럼 초록처럼을 주제로 그제 개막한 담양 대나무 축제는 대나무 뗏목과 카누와 같은 수상체험, 유퀴즈 챌린지 등 담양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올해로 23번째를 맞는 대나무 축제는 특히 처음으로 중록원을 야간에 개방하고 곳곳에 유등과 소원달 등을 설치해 반짝이는 밤을 만끽하도록 꾸며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급식의 안전성 검사가 강화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달 급식업체에서 시료를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전체 학교에 안내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수축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지난해보다 강화하고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와 GMO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문화예술 분야의 수건인 전문예술극장 건립 추진에 광주시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내일 문화예술과 건축, 도시계획 분야 등으로 구성된 전문예술극장 건립 자문위원회를 열고 타당성 조사와 운영 방식 등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의 공연장은 대부분 다목적이어서 국내외 유명 전문 공연을 유치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전문예술극장은 오페라와 뮤지컬 등 전문 장르 콘텐츠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구상 중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와 함께 출생수당 시행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조속히 협의하고 국가 출생수당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고 저출생 대응 기여도가 높은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지원율을 높여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2024 전남 캠핑 관광 박람회 개최지로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이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캠핑 박람회는 오는 10월 F1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캠핑 장비와 카라반 전시, 카트와 레이싱 체험, 야간 유등 전시와 드론쇼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남 캠핑 박람회는 지역 야영장 활성화 등 캠핑 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됐고 지난해 3만 7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날이 정말 좋겠습니다. 황사먼지는 모두 해소돼서요.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일 이렇게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하늘 자체도 깨끗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맑은 날씨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 는 2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직 아침 출근길 날씨 쌀쌀한 지역이 많습니다. 영암과 해남 9도 안팎으로 한 자릿수대 기온 내에 머물러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분포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곡성도 8도로 출발하지만 한낮 기온 무려 25도까지 기온은 빠르게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